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챕터 2가 끝나고 Q&A 섹션이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받았던 질문을 Q&A 섹션으로 묶어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영어는 왜 이렇게 동의어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적혀있는 단어는 초급 단어도 있고 뭐 중급 단어도 섞여 있는데 aim, goal, objective, target, object 이게 전부 다 목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목표란 뜻 말고 영어는 이런 식으로 동의어가 많은 의미가 똑같은데 영어가 되게 여러 개인 단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적어도 2-3개에서 뭐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외워보시면 항상 옆에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단어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뭐 해커스 보카를 바로 차지 말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아무데나 한번 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게 메인 단어고 옆에 조그맣게 막 이렇게 적혀있는 애들 있죠? 여기 연한 연두색, 초록색 여기에 적혀있는 얘들이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동의어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책 한 권 내내 메인 단어가 있고 그 옆에 동의어가 맨날 뭐 적으면 진짜 1-2개? 많으면 5개까지 적혀있는데 동의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영어 공부할 때 되게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한글의 한자어라든지 일본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일제 침략이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썼죠. 그런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한글이 조금씩 그거에 영향을 받았죠. 그거랑 똑같이 영어도 역사를 보면 영국의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동의어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영국은 되게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외세 침략을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자기들이 침략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어랑 프랑스어, 이렇게 독일이랑 프랑스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문법이나 발음뿐 아니라 독일어나 프랑스어 보면 영어랑 문법이 비슷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독일어랑 프랑스어의 문법이 좀 더 복잡한데 이런 거, 뭐 문법, 발음 이런 거 영향 많이 받았고 단어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어나 프랑스어 여기에서 차용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지배를 받거나 자기들 이제 영국에서 상류층이 독일 사람이거나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법률 용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용어나 아니면 정치 용어, 경제 이런 용어가 전부 이제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들이 지배받지 않고 지배를 했던 곳 있죠. 뭐 아랍이나 인도, 중국 이런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예를 들면은 위에 이제 목표라는 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3개의 단어를 제가 적어놨죠. 첫 번째는 increase, 두 번째는 augment, 세 번째는 grow 이렇게 3개 단어가 있는데 increase 이거는 고대 프랑스에서 왔고 그 다음에 augment 이거는 라틴어 그 다음에 grow 요거는 고대 게르만어 Germanic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가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단어인데도 의미가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 같은 이유죠. 이제 역사를 보면 침략을 받았거나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언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뜻을 막 많이 지역마다 다른 뜻을 쓰니까 그게 이제 통합을 해보면 뜻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기도 예를 들은 게 ear, 귀를 뜻하는 단어예요. ear. 근데 이게 an ear of corn 이라고 하면 옥수수의 머릿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ear 이라고 했을 때 귀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an ear of corn에서 ear은 독일어에서 왔어요. 근데 철자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옥수수의 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독일어에서 왔기 때문에 철자가 똑같아서 똑같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영어는 소리가 비슷한 단어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write, 옳은, write, 글 쓰다. 이거 두 개 소리가 똑같죠? write, write. 근데 앞에 있는 옳은, right는 라틴어에서 왔고 뒤에 있는 right는 독일어에서 왔어요. 결국은 이제 소리는 똑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철자가 다르고 뜻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이 굉장히 막 짬뽕이 돼서 지금 동의어도 많고 같은 소리인데 막 다른 뜻이고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영어가. 그래서 외우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26쪽. 우리가 방금 동의어 얘기를 했죠. 동의어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외워서 써도 되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aim, goal, objective 이런 게 이제 다 목표란 뜻이니까 나는 goal 하나만 외워가지고 요것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동의어라고 해도 각각의 쓰임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도 다르고 또 뭐 구어체도 있고 문어체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게 쓰는 거라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다 외우셔야 돼요. 귀찮긴 하죠. 근데 모두 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쓰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디에 쓴다 이건 어디에 쓴다 이렇게 외운다기보다 뭐 원서를 읽으시면서 아 이거는 공포소설에 자주 등장하는구나, 이거는 뭐 법률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구나, 아니면 뭐 생물 분야에 자주 등장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서 그냥 그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문을 많이 봐야 단어 암기하는 실력도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어가 상호 교환해서 막 맘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의어라고 이제 옆에 적어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중에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단어장 있죠? 요런 단어장이든 뭐 어떤 단어장을 보든 동의어를 적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이 책이나 뭐 토마토 국화책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의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어를 암기를 하는 거는 단어를 많이 외운다는 뜻이죠. 뭐 그래서 좋긴 한데 이제 서로 바꿔 쓰겠다는 생각으로 외우지는 말고 그렇다고 따로 뭐 외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자주 단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상황 속에서 단어를 배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드라마라든지 영화, 원서, 게임 이런 거 하면 항상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상황에 쓰이는 단어가 뭔지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동의어가 아닌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이거는 기초영문법인데 토플이나 IELTS 시험 이런 걸 치면 라이팅에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를 안 하려고 동의어를 외워가지고 좀 바꿔 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동의어를 막 맘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 지금 제가 change 요거는 되게 쉬운 단어죠. 뭐 바꾸다, 변경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요거 단어랑 비슷한 뜻을 가진 동의어 그룹에 있는 단어 3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adjus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luctuate, 세 번째는 modify. 이렇게 3개가 change랑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뜻을 다 적어놨죠. 이게 기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해석이 바로 안 된다고 실망하시거나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해석을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adjust 같은 경우는 바꾸긴 바꾸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어떤 걸 변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뭐 적응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경 수평을 맞추거나 차 좌석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새로운 환경이나 학교에 적응을 할 것이다. 이때 adjust 라는 단어를 쓰죠. 이때는 change 라는 단어를 쓰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fluctuate, 동요하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바뀌는 거니까 change랑 비슷하죠. 가격이나 온도 아니면 레벨, 강도, 가치가 변할 때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한다, 고기값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인지도나 사막에서의 온도 이런 게 극적으로 자꾸 바뀌는, 왔다 갔다 하는, 동요하는, 그게 이제 fluctuate. 여기서는 change를 써도 되고 change를 썼을 때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odify. 이거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을 수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change라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일부나 사소한 것, 이게 조금 들어가 있죠, 의미에.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조리법을 조금 수정하거나 계획을 좀 변경할 때 이때 modify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change랑 바꿔 쓸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modify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많이 보고, 또 fluctuate, adjust 얘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이걸 외우면서 이때는 modify가 change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가 쓰임과 의미가 모두 다르니까 예문을 자주 보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6조까지 하면 챕터 2가 끝나고 그 다음에 챕터 3가 넘어가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